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이 특히 이제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빈자리들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PA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낯선 용어긴 한데 실제로 의사 역할을 많이 하는 간호사라고 해요. 이게 근데 이제 평소에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직접 PA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PA 간호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 기피과라는 곳에 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외과 같은데요. 예. 뭐 외과나 뭐 흉부외과 같은 예. 곳이요. 그때 집도할 전문의는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은 계시긴 하는데 수술을 보조할 인력이 없어서 네. 이제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혹은 지금 내 상처 부위가 이제 아프고 피가 배어 나오는데 주치 교수님은 이제 다른 환자 수술로 너무 바빠서 당장 진통제 처방을 못 내주거나 상처 소독을 다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의의 수술 조수 아니면은 또 다른 눈과 손이 되어줄 의료진들이 바로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PA들인데요. 네. 명칭부터 의사의 조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피지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PA 간호사. 사실 이게 그 간호사하고 의사의 업무가 나눠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은 약간 그 중간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겁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까? 어때요? 실제로는?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법이라고요? 예. 일단 그게 이제 위법인데도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관행들이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선생님께서는 실제로는 어떤 과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10년 정도요? 예. 그 흉부외과에는 의사들은 몇 명 있습니까? 일단 전문의가 한 4-5분 정도 계시고요. 예. 대신 이제 전공의는 없죠. 전공의가 없어요, 아예? 예, 아예 없습니다. 아, 이 기피과라고 하는데 진짜 아예 없군요. 예.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 흉부외과에 그냥 배당돼서 간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가신 건가요? 이제 지원되죠. 왜 지원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저야 이쪽 일이 좋기도 하고 흉부외과라는 과가 매력이 있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의사들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쪽 과가 재미있고 보람 있다라는 게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도 안 오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여쭤보기가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나마 예를 들어 전공의 선생님이 있다 치면은 급여는 PA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급여를 의사분들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사실상 일반적인 간호사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간호사들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간호사들이 안 해본 일이라든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일 혹은 의료적으로는 전문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급여가 따로 책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네요. 현행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상으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요번에 의료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예. 그거에 그러면 흉부외과는 원래 전공의가 없었으니까 영향이 없겠네요. 사실상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병원 그 흉부외과가 아니더라도 병원 예. 자체가 돌아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허덕이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 업무는 일반 간호사든 PA 간호사들이든지 간에 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상 이 지금 의료 공백을 PA 간호사가 메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병원에 남아 있는 게 PA 간호사만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의료 직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전문의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전공의 업무를 맡아서 하시고 뭐 저희도 당연히 맡아서 하는 거고 병동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맡고 있어서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요. PA 간호사 선생님들이 논문 쓰는 거 말고는 전공의가 하는 일을 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전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기형적인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런 PA 간호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근데 전공의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전공의가 부족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뭔가 법제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처우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의사를 늘려가지고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하게끔 하든지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인원수를 더 늘린다고 사실 기피과에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의사들의 인원을 늘린다고 선생님 계신 흉부외과에는 안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고 뭐 기피과가 뭐 여전히 대우가 비슷하면은 뭐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야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많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안을 하셔야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기피과라는 게 병원에는 필수과고 환자들한테도 이제 특히 중환 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의사들 정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안일 수는 있는데, 뭐 정부가 처음에 내놓은 안이 이제 그 정책안은 완전히 뭐 현실에 부합한다거나 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정책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정책을 완전히 백지화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뭐 정부 쪽 정책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 전문가들 특히 현장에서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분들이 정책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 주시면은 좀 더 현실과 부합하는 정책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간호사협회에서 성명 내고 이런 걸 보니까요.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혹시? 일단은 이 파업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 이제 PA 합법화도 물론이고 지금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를 하게 되면은 간호 행위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가 자체가 마련이 돼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 수가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어느 정도 하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수가 제정이나 아니면 PA 제도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료직의 법 제정에 대해서 의협이 반대한 이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다른 의료 직종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뭔가 법 제정을 하려고 할 때는 반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의사분들의 파업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죠. 간호수가를 좀 현실화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 왜 반대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간호수가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상위법인 의료법이 있는데 굳이 이제 다른 법을 만들어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간호수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건강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가를 무한정 제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들의 수가를 올리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올리는 건 표현은 맞지 않고 만드는 거죠, 새로. 예, 만드는 거는 급하지 않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그죠?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다. 예. PA 간호사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막 의료 분쟁이나 이런 데 휘말리기가 쉽잖아요. 예. 뭐 환자들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의사도 아닌데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면서요. 들으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으실 법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남자가 유니폼을 입고 뭔가 행위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의사일 거라는 생각을 응당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PA 간호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 의사분들은 뭐라고 입장을 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시고 계시는 전문의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있는 과 혹은 기피과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시는 입장인데. 기피과에 계신 분들은 예.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 쪽에서는요. 예.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전공의 제가 최근 기사까지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전공의 쪽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기사화됐던 적이 있었고요. 의협 내에서도 일단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법제화 안 된 걸로 봐서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이제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번 의료진들 파업도 관련해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A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PA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전문의의 그림자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음지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은 내가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회의감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PA 간호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PA가 합법화 및 제도화가 돼서 이제 교육과정도 수립이 되고 교육과정 수립이 되면은 이제 경험 많은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 분들이나 아니면 선배 PA 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으면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PA가 완성이 될 거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는 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PA 간호사 선생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